노회찬과 함께하는 카페 인터뷰. 네, 카페 인터뷰 시간, 인터뷰지기 노회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시는 단말기 문제, 스마트폰, 휴대폰, 갖고 계신 휴대폰과 그 통신요금과 관련된 인터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부 통계로 3,900만 명이 넘고요. 아이패드와 같은 그 태블릿 PC를 갖고 있는 분까지 합하면은 4천만 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불만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 비싼 단말기 가격, 또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통신 비용 문제입니다. 통화 요금 문제죠. 사용료 문제인데,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단말기 가격이라거나 통신요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걸 좀 낮추고자 노력을 하겠다고 하면서 만든 법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입니다.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으니까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국민들에게 통신비용 부담을 낮추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줄여서 단통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네요. 그런데 이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이 단통법의 시행령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통과된 시행령이 실시되는 게 10월 1일부터입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이 단통법의 어떤 입법 취지를 무색해 하는 별로 효력이 없는, 아니 어떻게 보면 보조금은 더 과거보다 낮아지고 휴대폰 가격은 그대로인, 그래서 부담이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비판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정통한 분, 현장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뛰고 계신 참여연대, 이게 지금 20년, 최근에 20주년 기념 행사를 했죠. 안진걸 협동사무처장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걸 협동사무처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에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을 해오셨는데요. 예, 안진걸 처장님 글자가 이 영웅호걸 할 때 그 글자입니까? 호걸 글자인데 영웅은 아닙니다. 예, 아니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이 각과 을의 관계에서 을을 위해서 앞장서 싸워오고 있는 을지문덕형. 네. 아니, 우리 정의당이 있어서 저희가 힘을 내고 있고요. 예전에 유시민 대표님이랑 이동통신요금 인하 토론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연결해 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예. 네, 감사하고요. 자, 몇 가지 본격적으로 물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참여연대에서 이 단말기 이 유통 구조 개선법, 즉 단통법에 포함돼야 될 보조금 분리 공시제도가 무산되었다며 강력히 규탄을 했고요. 이게 여러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어졌는데 이 단통법의 목적이 무엇이며 또 무산되었다는 분리 공시제도가 무엇인지 간단히 좀 설명을 우선 부탁드립니다. 노회찬 대표님께서도 말씀 잘해주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 지금 현재 5,500만 가입자가 넘는데요. 일단은 통신 3사가 요금으로 담합과 폭리를 취하고 단말기도 사실상 삼성과 LG전자가 거품을 엄청 끼워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게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그나마 단말기 유통법에서 분리공시를 하게 되면 개개인이 핸드폰을 개통할 때 받는 보조금이 지금은 그냥 보조금 얼마다라고만 뭉뚱그려 나오는데, 앞으로는 제조사에서 준 보조금 장려금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또 이동통신 3사가 주는 지원금이 얼마인지가 명확하게 구별돼서 우리한테 알려줌으로써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알 권리도 충족되고, 특히 제조사가 예를 들면 장려금을 15만 원을 줬다며 처음부터 이놈들이 15만 원을 뻥튀기 했겠네, 20만 원이나 15만 원 뻥튀기 했겠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삼성전자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여야가 대부분 찬성을 통과시킨 법률의 취지를 완벽하게 왜곡해서 지금 박근혜 정권이 시행령을 후퇴시켜버린 것입니다. 우리 정의당과 또 우리 노이즈 카페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분노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니까 기본 출발점은 높은
이 통신기기 가격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스마트폰 가격을 높게 책정해 놓고 사기 부담스러우니까 보조금을 줄 테니까 사라 이겁니다. 그럼 보조금 받으면은 이제 싼 값으로 기기를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보조금을 받으려고 손을 내미는 순간 여기에 이제 뭐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뭐가 달려 있느냐. 높은 통신 요금 제도를 선택하면 보조금 더 많이 준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결국에 물고 물리게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이 보면 한 곳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통신회사에서도 나오고 단말기 제조회사에서도 나옵니다. 또 딴 곳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어디서 보조금이 나오는가를 투명하게 공개해버리면은 불필요하게 이 통신기기 요금이라거나 잘못된 보조금 제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공개하자는 건데 왜 삼성만 반대했습니까? 모든 단말기사가 반대한 건 아니죠. LG는 찬성한 것 같은데. 예. LG나 펜텍은 삼성처럼 장력을 많이 못 주니까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다. 이왕 하는 거 찬성한다. 이런 의견을 밝혔고요. 삼성은 지금 현재 단말기 시장의 70% 가까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급하는 장려금이 공개되면 안 그래도 단말기에 끼어있는 거품이나 풍미가 있다고 우리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었는데 그게 고스란히 드러나니까 그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끝까지 반대했던 것인데요. 우리 방금 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2012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단말기를 비싸게 출시하고 이동통신 3사랑 따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척해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했다. 그래서 삼성전자 등의 수백억의 과징금을 때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불복해서 소송을 했는데 역시 법원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단말기 가격 지금 외국에서는 20만 원이면 30만 원을 살 수 있는 똑같은 사양의 제품을 우리나라에서만 100만 원 안팎에 팔고 있는 게 지금 이 제조사들의 행포입니다. 이 부분을 뿌리 뽑기 위해서 이런 법이 통과됐는데 그 취지를 시행령에서 삼성전자부 규제개혁위원회 그 문제 많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렇게 왜곡해버린 것이죠. 지금 삼성전자가 내세우고 있는 명분을 보니까 그 보조금을 갖다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내고 삼성전자가 부담하고 있는가가 공개되고 알려지게 되면은 이제 영업 활동에 지장을 받는 그게 일종의 영업 기밀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개하지 않는 게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또 법제처까지도 거들고 났었던데 사실 우리가 라면 한 봉지를 사더라도 라면 껍데기 뒤에 보면은 나트륨 얼마, 지방 얼마, 그다음에 이제 뭐 콜레스테롤 그 몇 그램까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갖다가 공개하지 않는 걸 영업 기밀을 위해서 이런 걸 몰라야 더 많이 사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로 들리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예를 들면 저희가 삼성전자에 단말기 제조 원가를 공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영업 비밀일 수 있겠죠, 일부. 근데 한편 법원에서 이동통신 요금 원가 공개를 청구한 사내인대 소송에서 설령 원가가 영업 비밀성 일부 있어도 국민 알 권리나 또는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이 의거했을 때 또 국민 경제에 끼치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봤을 때 공개해야 된다라고 항소심까지 참여인데 손을 들어줬는데 이동통신 요금 원가도 공개를 하는데 제조사 단말기 원가를 공개 못할 리도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원가도 아니고 장려금이 영업 비밀이라는 건 지나가는 많은 공부하는 사람, 경쟁하는 사람 다 웃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장려금은 영업 비밀이 아니고 일종의 마케팅 비용이거든요. 그 마케팅 비용은 다 공개되어 있는데 총액으로도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동통신 3사 같은 경우도 마케팅 비용으로 8조를 넘게 쓰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의 폭리를 들키기 싫어하는 삼성전자가 내세운 궤변에 불과하고요. 근데 그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정부보다 힘이 더 센 것이죠. 우리 노회찬 대표님도 삼성의 그 엑스파일 문제 제기하다가 번역을 시킨 것처럼 황당하게 너무 저는 지금도 화가 나는데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된 게 대한민국 정부라는 게 삼성전자 하나를 못 이깁니다. 방통위, 미래부 뭐 다 그다음에 전문가들 전부 다 분리공개돼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삼성전자가 반대하는 순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게 삼성전자 입장대로 결정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파다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통신요금 폭리, 통신 단말기 폭리에 맞서는 투쟁뿐만 아니라 결국 공적인 의사결정까지 예고하는 삼성그룹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알게 된 것이죠. 예.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에 80만 원 내지 90만 원씩
이제 그 보조금 혜택을 받으면서 10만 원, 예. 20만 원 지불하고 단말기를 구입했는데 예. 이제는 보조금이 가장 높아야 30만 원. 예, 맞습니다. 실제로는 한 34, 5만 원 이상의 예. 보조금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생돈을 갖다가 과거보다 3, 40만 원씩 더 내면서 단말기를 예.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나마 3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도 월 9만 원 정액요금제를 채택해야 30만 원을 예. 받지 안 그러면은 예, 보조금을 맞습니다. 그 절반 이하로 또 받게 되는 문제가 예. 있는 거죠. 이렇게 예. 되면 이제 단말기 사는데 부담이 되니까 중고 예. 단말기를 사거나 저가 중국 단말기를 사거나 그리고 또 아마 저가 중국 단말기가 많이 더 들어올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찌 보면 국민들이 비싼 국산 단말기를 한동안 안 사면서 사지 않으면서 뭐 이렇게 제조사를 압박할 수도 있는데 근데 국민들에게 자꾸 이렇게 불매운동하라고 부추기는 것도 문제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시행령 자체를 갖다가 좀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예. 분리공시제도를 갖다가 원래의 법에서 해석의 여지가 달리 없도록 명확하게 분리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예. 왠가하면 지금 야당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은 법 만들 때 분리공시제도 하라고 만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지금 법제처에서는 분리공시제도를 갖다가 안 해도 위법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예. 국회에서 법을 또 바꾸는. 예. 그래서 그 뭐 참여연대가 또 정의당을 비롯한 강력한 정당들과 손을 잡고서 또 야당들의 어떤 좀 이렇게 연대를 도모해서 이걸 다시 바꾸는 것도 한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어요? 예, 맞습니다. 대표님. 이게 단통법 12조에 원래 분리공시 하라는 취지였는데 계속 삼성전자가 반대하니까 마치 분리공시를 안 하는 것처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 표현이 일부 들어간 건 맞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단통법 12조를 아예 개정해서 분리공시를 하게 만들고 아예 이런 논란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그다음 분리공시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단말기를 해외에서는 2, 30만에 파는데 한국에서는 100만 안팎에 파는 누가 보기에도 부당한 차별과 명백한 폭리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당국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소비자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근거 조항까지 넣어서 법 개정을 하자고 지금 현재 참여연대 등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이렇게 되면 결국 이동통신 3사는 보조금이 엄격하게 규제되면 오히려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어서 수익이 대폭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45일 영업정지 당했을 때 무려 6천억 원이나 되는 추가 이익을 얻은 거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사들도 이번에 불공시가 무산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폭리 구조를 그대로 용인하면서도 장려금으로 마케팅 비용을 막 써가면서 이득을 거둬들인 구조가 됐습니다. 더더욱 펜테까지 지금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삼성과 LG로의 독점은 더욱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에 이참에 단말기 가격 대폭 낮춰라. 지금 보조금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단말기 가격은 하나도 안 낮추면 국민들만 또 호갱이 된다. 이런 문제 제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자구수단으로 중저가 이제 폰을 구해갖고 가면 보조금 대신에 통신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동통신 3사와 제조회사의 폭리에 맞서는 그런 여러 가지 전술이 필요하지 않나. 생활 속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방금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를 쓰셨는데 호갱. 예. 이게 이제 그 호구가 된 고객이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특히 현 정부 하에서 우리 국민들이 호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창조 경제가 국민을 호갱으로 창조시키는 경제가 이제 창조 경제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계속 일선에서 우리 그 국민들을 위해서 또 이 갑을 관계에서 이 차별당하는 을의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우리 노유진 인터뷰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예, 간단하게 지난 금요일 토요일 한겨레 신문에서 감사원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미래부의 요금 정책을 감사를 했더니 무려 3년 동안 23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정말 우리가 호갱이 돼 있었던 건데 이참에 우리 범야권과 시민소비단체들 연합해서 통신 3사가 원래 이게 공공 서비스인데 노태우 정권 때 전부 다 민간 대기업에 불화해줘가지고 특혜를 준 거잖아요. 이참에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해놓은 걸 강력하게 촉구도 하고 반값 등록금에 의해서 반값 통신비 투쟁을
활발하게 해나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 통신 생활에서 우리 국민들이 양극화도 막아야 되겠지만은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길 기대하면서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노유진 화이팅입니다.